감사합니다. 이제 칠후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한 번이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칠후불식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자, 7시 이후에 불식 먹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아침 7시가 아니라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하는 뜻이 칠후불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대를 보면 얘는 이제 음의 기운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예요. 그리고 낮 시간대는 양의 기운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면 자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양의 기운이 올라갈 때 먹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음의 기운이 올라갈 때 먹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렇죠. 양의 기운이 올라갈 때 먹어야지 음의 기운이 올라갈 때 먹게 되면 내 몸에서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몸에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간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낮에는 내 집에서 이제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이 공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왠지 나가야 될 것 같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벽까지도 먹고 이럴 때도 이제 간혹가다 있잖아요. 이제 그러게 되면 우리 오점 육부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시 이후에는 어떠한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섭취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번 살을 한번 빼봐야 되겠다. 아니면 해독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이어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어. 점심도 안 먹었는데 저녁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먹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먹기 시작을 하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됐어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폭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침부터 안 먹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또 저녁에 또 폭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폭식을 하는데 일단은 안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멈춰야 돼. 근데 이게 쉽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정말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이라는 말을 HALT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원래 멈추다는 뜻이 영어가 어떤 뜻이죠? stop, stop 이러잖아요. 근데 halt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어떨 때 멈춰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H가 첫 번째가 헝그리 배고프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12시에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12시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한 2시 정도가 지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왜 배가 고플까요? 밥을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한 2시 정도가 되니까 배가 고파요. 미네랄 부족. 그냥 미네랄 부족하니까 배가 고플까요?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배가 고픈 것은 수분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수분 부족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분 부족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배고프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라면을 먹든가 아니면 빵을 먹든가 이렇게 간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패턴을 벗어나서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수분 부족의 신호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뱃속에는 거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들어있어서 금방 소화가 다 돼서 또 먹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장육부가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의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 먹어서 배가 고픈지 아니면 또 다른 신호인지. 여러분들 갑자기 단맛이 나는 것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떨 때 단맛이 나는 것을 먹고 싶을까요? 네. 갑자기 단맛이 먹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밥 먹고 난 뒤에.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몸에서 많이 부족한 미네랄이 있어요. 이게 마그네슘이거든요. 마그네슘. 그래서 단맛이 나는 것을 많이 먹고 싶다 이럴 때는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그러면 단맛이 막 땡기는 거예요. 초콜릿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슘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잖아요. 자, 칼슘은 수축 작용을 하는 거고 마그네슘은 이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유한 반응보다는 어떻게 수축 반응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 두 가지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대1 비율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정량입니다. 그러니까 2번 수축, 1번 이완. 2번 수축, 1번 이완. 근데 1대1로 적용하면은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2대1 정도의 비율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의 칼슘 제제를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약 한 2대1 정도의 비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굳이 안 드셔도 될까요? 안 드셔도 될까요?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못 맞추는 제품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제품을 볼 때 어떤 것이 많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비율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칼슘 많이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100이 들어있다고 하면 마그네슘이 100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이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이 비율이 안 맞아져 버리면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작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맛이 내가 너무너무 많이 땡긴다라고 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게 되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초콜릿을 먹고 또 단 것을 먹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충이 안 되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술 안 드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죠. 드디어 들었으니까. 드디어. 혹시 나는 주량이 너무너무 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만큼 드세요? 어느 정도? 밤새도 드세요? 네, 근데 저희 제품 먹고는 네. 땡기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병. 소주 한 병? 네. 한 병 많거든요.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더 드시는 분? 다 못 드세요? 얼마 정도 드세요? 두 병 먹. 두 병 정도? 우리 한 차장님은 한 세 병? 그래서 이제 술 맛이 쓴맛일까요? 단맛일까요? 쓴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쓰고 달아요. 쓰고 달아요? 네. 쓰고 달다. 쓰던데. 자, 쓰죠? 네. 원래 술 맛은 씁니다. 아우 단맛 이상해. 근데 단맛이 날 때가 있어요. 네. 단맛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면 달아. 좋은 사람들하고 네, 먹게 되면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게 되면 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안 쓰다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단맛을 느끼게끔 하냐면 심장은 쓴맛을 좋아하거든요. 심장은 쓴맛을 좋아하는데 왜 평상시에 쓴맛이 이제 잘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술 맛을 달게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술 먹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심장 박동수가 좀 약했던 사람들한테는
가끔 가다가 술 맛이 단맛이 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들어오게끔 해서 심장의 상태를 저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이게 신기해.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또 그런다라고 해서 어떻게 계속 먹으면서 내 몸이 원하니까 나 계속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매운맛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매운맛과 짠맛이 아주 땡길 때가 있어요. 자, 경기가 좋을 때 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 경기가 좋을 때 매운맛이 땡길까요?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운맛이 땡길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운맛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매운맛을 찾아요. 왜냐하면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뭐라도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많이 생길 때 우리가 매운맛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과 짠맛이 많이 땡긴다는 것은 칼슘 부족이에요. 칼슘 부족이에요. 내 몸에서 칼슘이 부족할 때, 칼륨이 부족할 때는 매운맛과 짠맛이 많이 땡겨요. 그러면 좀 많이 이것만 또 많이 드시면 어떡해? 속쓰리잖아. 네, 그래서 칼슘을 좀 많이 드시고 매운맛, 짠맛을 좀 드시면 이 양을 좀 적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맛에 의해서 내 몸의 어떤 상태에 작용도 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폭식을 하는 두 번째가 이 angry. 화날 때, 화가 많이 날 때 사람들이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먹는 걸로 풀어내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은 싸우고 나면 막 폭식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는, 그 다음에 세 번째 L은 lonel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로울 때. 그러니까 외로울 때 폭식을 하는 성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 그 다음에 T, 네 번째, tired, 피곤할 때. 그래서 이럴 때 폭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다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의식의 수준을 높여서 안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손이 가. 손하고 입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손이 가.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나하고 내 밖에 있는 나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차요.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나한테 진다라는 거야. 안에 있는 내가 이기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억제를 하고 안 먹을 수 있는데 겉에 있는 내가 이기니까 그냥 뭐 어때? 오늘만 먹으면 되지. 내일 다 먹으면 되잖아. 내일부터 뒤통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먹는다고. 누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그래. 이제 안에 있는 이러는 거예요. 겉에 있는 내가 그러는 거야. 안에 있는 나한테.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몸 생각했다라고. 맞아. 그래. 하면서 어떻게 그냥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이틀 정도 잘 했어. 그러면 한 3일째 정도 될 때 내가 져가지고 식사를 딱 함께 하잖아요. 뭐라도 먹잖아. 그러면 먹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먹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해요. 아이씨, 이건 내가 좀 이때만 좀 참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한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 다시 시작을 하는데 또 한 이틀 정도 잘 하다가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먹게 돼. 그러면 반드시 후회를 해. 먹고 나서 후회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 계세요? 한 이틀 정도 잘 하다가 한 3일째 한 끼 먹고 후회를 안 해보시고 아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만 다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우리는 하고 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할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 있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나하고 안에 있는 내가 싸우는데 안에 있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너무 협상을 잘해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겉에 있는 내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집니다. 그래서 또 폭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치유 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모임은 저녁에 할지 아침부터 모임을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모임을 해서 밥 먹자라고 모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 치료 불식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지켜보려고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무슨 뜻이죠? 운이 70%고 운이 70% 나한테 일어나는 일에 운이 70%. 그 다음에 기운이 30%. 그러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냥 운 때문일 것이고, 내가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러는 거고,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또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운이 나한테 오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에너지가 좋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절대 나한테 좋은 운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레벨을 여러분들이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에너지 레벨은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올라가지가 않아요. 비워져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지,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주고 비워내는 사람들한테 에너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한테 채우려고 하면 에너지 레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지금 깃털이야. 줄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꼭 그 줄 것이 돈이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줄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항상 돈만 생각해요. 내가 좀 뭐라도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1000만 원만 있었으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기부할 것이다.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잖아. 네. 그쵸? 꽁돈이잖아. 그러잖아요. 혹시 기부하신 분 있으세요? 그걸 왜 기부를 해요? 내가 낸 세금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꼭 기부하라는 말은 아니고, 기부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자, 헌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셨어요? 저는 체중 미달이라고 안 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체중 기다립니까? 지금 안 해요. 아, 그래.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지금 한 생활 못했어요. 아, 그래요? 헌혈 많이 해보신 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몇 번 하셨어요? 10번은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10번 이상 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하셨어요? 네? 15번. 15번 이상 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자, 15번.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적게. 아, 적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놓고 적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 보니까 네. 막 40배, 50배 있더라고요. 그렇죠. 40번, 50번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15번 하는 것이 사실은 적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 헌혈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군대 있을 때도 그냥 헌혈 차고 와서 그냥 하고. 왜냐면 하게 되면 맛있는 거 주잖아요. 초코파이 드시고. 네. 우유도 초코 우유도 주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고, 어떨 때는 뭐 영화 티켓도 주고, 뭐 우산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네. 제가 헌혈을 몇 번을 했냐면 100번 했습니다. 헌혈을 제가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했는데 100번 딱 하고 나서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100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달력에다 체크를 해놨어요. 내가 무조건 난 100번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혈을 금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로 세워놓고
그 동그라미 쳐놓은 날에 그냥 갔어요. 동그라미 쳐놓은 날에는 무조건 갔다. 그래서 100번을 딱 채웠어요. 100번을 채우니까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달성이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헌혈의 집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보면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사실은 내가 유일하게 내 몸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뭐 신장 하나 떼서 주기는 어렵잖아요. 떼서 혹시나 나하고 정말 맞는 사람 있으면 떼서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이 걸렸으면 그 골수 이식을 하잖아요. 골수 이식을 하는데 나하고 골수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은 2만 분의 1입니다. 2만 분의 1이에요. 그럼 2만 명이 나한테 골수 기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골수 기증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요. 당신하고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수 기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증하시죠. 라고 하면 기증 서약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골수를 빼야 되는데 골수를 빼서 골수 이식 해줄 사람한테 이제 골수를 이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들어갈 만한 골수를 내 몸에서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다 못 빼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빼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 들어갈 만한 골수량이 딱 채워지면 이 환자를 무균실에 넣어요. 무균실에 넣어서 기존에 있는 골수를 싹 다 빼고 내 골수를 그때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빼는 것도 힘든데 여러 번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내 골수가 진짜 이 사람한테 줘도 괜찮을 만한지 또 다시 나한테 어떻게 나를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내 몸에 건강검진을 하는 비용만 한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내가 또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안 맞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환자 측에서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또 그래도 어떻게 맞아서 기증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락 같은 그러한 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골수를 뺀다라는 것이 어떻게 마취 안 하고 그 이창골에다가 찔러가지고 도라지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골수를 빼야 되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쉽지가 않지. 근데 골수할 때뺄 때는 왜 마취를 안 하나? 다른 거에 마취를 하나 안 하나 거의 뭐 마취한다고 해서 막 아프거나 뭐 이러진 않아. 왜냐면 이 뼈 자체에서 이게 뚫어가지고 거기서 빼내야 되니까 아무튼 아픕니다. 너무 아파.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이걸 내 몸에 있는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장 하나 떼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떼서 줄 거 아니에요. 떼서 드릴 의향이 있으세요? 네. 가족은 있죠. 가족은 되죠. 그쵸. 가족을 되죠.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떼서 줘라라고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하나 떼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돈하고만 결국 시킬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 줄 것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구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깡통 하나 놔두고.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꺼내서 드린가요? 없어도 못 줍니까?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게 내 지갑에서 천천 하나 잘 안 나와.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되게 기분 나빠요. 멀쩡한 것 같은데 가서 좀 일이라도 좀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됐으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지나가서 되게 후회를 해요. 좀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딱 지나가잖아요. 다시 되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아. 거의 뭐 100%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잘 지나왔다. 잘 지나갔다. 잘 뛰어서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운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운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한테 좋은 운이 왔다. 그냥 운이 아무리 좋은 운이 왔다 하더라도 내한테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절대 내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